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의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시작합니다. (15일) 월요일, 그동안 조정을 미뤄왔던 2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이 확정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전기 요금은 약 3,000원, 가스 요금은 4,000원 정도 더 내야 하는데요. 달라진 요금 체계 16일부터 적용되는데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가계와 기업에 적잖은 부담을 주게 됐습니다. 2분기 시작 한 달 반 만에 뒤늦게 나온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은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8원 올리는 겁니다. 이럴 경우 한 달 평균 전력 사용량인 332킬로와트시를 쓰는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은 66,590원으로 지금보다 3,020원가량 늘어납니다. 가스요금도 메가줄당 1.04원 오릅니다. 4인 가구 한 달 가스 사용량을 3,861메가줄이라고 가정할 때 월 약 4,400원을 더 내는 수준입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32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낸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조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8분기 내리 적자 행진 중입니다. 가스공사도 상황은 마찬가지. 소매요금이 도매요금보다 싼 결과지만 요금 인상에 앞서 자구책이 먼저라는 여당의 압박에 한전과 가스공사는 앞서 40조 원 규모의 자구책을 내놨지만 당장 경영난을 극복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냉방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는 평균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을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전은 부동산 자산 매각과 임직원 임금 동결 등의 내용이 담긴 25조 7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은 올 하반기 영업 손실이 약 2조 6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한전의 재무구조 정상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년간 막대한 영업 손실을 낸 한전이 올해 1분기에도 6조 2천억 원의 손실을 내서 이 기간 누적 영업 손실이 44조 7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추가 인상 필요성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화요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협업이 필수적인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전문 직역들이 간호법 탓에 갈등에 휩싸였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취임 2년차 첫 국무회의를 연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 제2요구안을 최종 제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한 것으로 지난달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지킬 수 있다며 간호법으로 인한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 충분한 수기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여당은 현재 의료법 체계에도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여야가 손질해보자는 입장이 있고 여야 간에도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며 간호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의 여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구아림입니다.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대통령의 이번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단체가 연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간호사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의료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17일 수요일입니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당 안팎에서 늑장 대응이란 비판이 일자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결국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당 차원의 조사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주 이유로 이재명 대표가 징계를 직접 제안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제소 결정은 이재명 당대표의 제안으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입니다. 제소와 함께 당 윤리감찰단도 진상조사단 활동도 중단됐습니다. 당은 김남국 의원에게 가상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답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종료되는 거라고 보고요. 김남국 의원이 먼저 연락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애초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위 제소 여부 등의 조치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비판론이 거세자 이재명 대표가 뒤늦은 결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민심 위반이 심상치 않고 텃밭 호남에서조차 당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조사가 나오자 지도부가 김남국 의원 제소로 여론 수습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다만 돈봉투 의혹 사태에서 이미 늑장 대처 질타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친명이란 이유로 김남국 의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를 못한 건 아니란 불만은 여전히 분출되고 있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등 당 안팎에서 김남국 의원을 비호하는 철험회를 해체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철험회 소속 의원들 중에선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는 반응까지 나와 내홍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입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관련 기관에 자진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인사혁신처에 신고하고 취득과 거래 과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결의안은 향후 본회의에 보고돼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5월 18일 목요일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날이죠. 43주년 기념식이 열린 국립 5.18 민주묘지는 올해도 어김없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기념식이 전한 메시지는 5월 정신 계승이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살아온 5월 어머니들의 삶이 재조명됐습니다.
봄비가 내린 국립5.18 민주묘지. 구슬픈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자 참석자들이 눈시울을 붉힙니다. 우등산 꽃피거든 한아름 망월동에 심어주소. 가수 나훈아 씨의 노래 엄니입니다. 1987년 5월 어머니들을 위해 만들었지만 30여 년을 잠들어 있다가 3년 전 공개된 곡입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5월 어머니들의 한과 투쟁의 삶이 재조명됐습니다. 우리만 찾으러 댕겼지 이제. 22년을 쫓아다닌 거 여기서 6월만 나갔다면 쫓아가고. 윤석열 대통령도 5월 어머니 10여 명과 함께 걸어서 기념식장에 입장했습니다. 5.18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5월 어머니들은 5.18을 알리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5월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5월 가족들은 가슴에 묻은 남편 자식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 싶으면서 말할 수가 없지요. 좋은 기억 돌아오면 생각이 나지. 이럴 때 더 생각이 나지요. 항상 잊어울들 아니에요. 올해 기념식에는 모두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5월 정신, 국민과 함께였습니다. 5월 정신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계승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기념식은 참석자 전원이 일어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마무리됐습니다. 기념식 참석자들은 5.18 정신이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미래 세대가 계승해 나가길 염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일입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미래 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19일 금요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한일 실무단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전문가 시찰단은 21일부터 26일까지 파견돼 활동할 예정입니다. 한일 양측은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찰단은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을 단장으로 원전과 방사선, 해양환경 전문가 중심으로 모두 21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10명 안팎의 자문그룹을 별도 운영키로 했습니다. 실제 점검은 22일부터 나흘에 걸쳐 진행됩니다. 첫날엔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회의가 이뤄집니다. 23일과 24일엔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을 방문해 오염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25일에는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심층회의와 질의응답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시찰단의 활동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과 오염수 처리 절차를 확인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시찰단은 오염수 정화장치인 다액종 제거 설비와 해양 방출 설비의 설치 상태, 성능 점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또 일본 측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시찰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찰단은 당일 일정을 마친 뒤 조속한 시일 안에 점검 내용을 공개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효입니다.
할아버지 대신 고개 숙인 손자를 유족은 따뜻하게 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5월, 43년간 비틀려온 역사를 새로이 직면하게 한 장면이었지요. 발포 명령은 사실상 전두환 짓이다. 실질 사령관을 움직인 사람은 전두환이다. 감춰졌던 진실의 조각들도 계속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43년, 한편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일까? 여전히 일각에선 민주항쟁은 폭동이, 민주영령들은 간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편승한 정치권의 망언도 반복되고 있지요. 진실은 외면한 채 천수를 누리고 떠난 사람, 그와 함께 호사를 누린 가족은 진실을 마주하려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게 역사를 배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려는 말이겠지요. 시리도록 푸른 5월, 그날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렇게 또 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깔끔한 정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